근데 계속 기쁨적이 뽑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엎었고, 뭐 흠집이 있는가, 상처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뭐 선형 검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아, 저 했어요. 두 번. 거기다 이제 남자들이 꼭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서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가 많이 괜찮으셨어요? 저요? 새해가 엄청 됐죠. 저는 진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충성심이 강했어요?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때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등교를 할 때 지각을 안 하고 남들보다 항상 무조건 제일 먼저 갔어요. 나 뭔가 그런 승부욕이 진짜 강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그냥 일단 지각하면 안 된다. 충성심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아빠, 엄마 몰래 연애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심했거든요. 북한을 몇 년도 같아요? 북한은 현재 한 거의 20년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근데 뭔가 생각하거나 진짜 말하고 이런 거는 닮은 점이 되게 많아요. 닮은 점은 많은데 대한민국보다 한 거의 20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도 사실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끝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남한보다 우리 앞으로 다 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남조선이라는 것은 이제 발전할 대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딱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북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남조선이 잘 산다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하도 이렇게 세뇌를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로망은 진짜 없었어요. 표현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못 먹고 못 살아도 북한이 제일이지 뭔가 이런 게 있었어요. 허리띠를 절람해도 뭐 원수님만 따라서 간다 뭔가 그런 충성심이 진짜 강했어요. 저희 집은. 근데 이제 그게 평양이랑 지방이랑 차이가 나는 게 벌써 지방 사람들은 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배급도 조금씩 그래도 지방 사람보다 있고 조금씩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죠. 근데 지방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배급이라는 게 끊겼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 당해서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깨어 있어요. 평양 사람들보다. 특징이 어떻게 보면 서울 여자랑 비교했어요? 저는 평양 여자들이 서울 여자랑 많이 좀 닮지 않았나 뭔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평양 사람들 자체에 뭔가 그 자부심이 있어요. 뭔가 그런 자부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평양에 살았다? 뭐 이런 걸로. 근데 그 표현하는 걸 보면 서울에 사시는 여자분들 많이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평양 여자들이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그게 저으면 좋죠 이렇게 좀 표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냥 있는 대로 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양 사람들은 뭐 좀 꽁냥꽁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것들. 북한에 제가 봤을 때 예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예뻤고 그리고 제가 오디션 보러 가는 것이 다 예쁜 친구들만 뽑아왔던 것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다 예쁜 거예요. 저보다도 예쁘고 다리선도 엄청 예쁜 친구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평양시에 예쁜 애들이 정말 많구나 막 그때 그렇게 봤죠. 네, 평양에서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항상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 외국 나갔다 왔지? 뭐 그랬어요. 그럼 왜요? 야, 뭐 예쁜 여자들 다 외국 아니면 옷가로 뽑혀가가지고 평양시에 예쁜 여자 없어. 막 이 정도로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많이 좀 예쁜 여자들을 선발을 해서 옷가나 막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평양에 막 그만큼 예쁜 여자 말랐다는 이런 소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유머 같은 거? 저는 그때 이제 평양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평양시에서 무리 배치라고 해요. 무리 배치라고 하죠. 북한 말로.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배치를 해주는 그런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방직 공장, 그리고 그때 뭐 군의대 같은 그런 데가 있었는데 1년 동안 군대 전에 일하는 한심한 것이 있었어요. 열악한 것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니거나 뭐 버스 사업소 아니나 뭐 이런 정말 북한 정부에서 정하는 데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그런 데 안 가려고 어릴 때부터 조금 예술 부분으로 계속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야, 우리 집에는 예술에 재능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집에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는 공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계속 그 예술하고 싶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그러던 찰나에 막 그 북한에서 옷가에도 뽑히고, 저는 기품조라는 단어를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거든요. 북한에서는 기품조라는 그 말을 안 해요. 잘 그냥 옷가라고만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옷가라고 해서 뭐 다 김정은이 옆에만 가는 게 아니라 부류가 있어요. 청소하러 가도 옷가인 거예요. 뭐 거기 가서 뭐 버처를 써도 옷가인 거예요. 이거를 통틀어서 옷가라고 하거든요. 다 이제 김정은의 막 밑에 가서 뭐 서비스를 해주고 한다고 해서 옷가가 아니거든요. 기품조 가게 되면 제가 우리 집을 조금 먹고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기품조 가면 안 되는데 뭔가 그 걱정을 했어요. 근데 계속 기품조에 뽑히는 거예요. 제가 선발이 돼서 기품조의 중앙당에 막 그 테스트 하러 막 오디션 보러 가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기 싫어서 막 끌려다니다시피 했어요. 너무 예뻤으니까. 네, 근데 거죠. 안 가면 근데 저는 정말 혼나거든요. 근데 왜 가기 싫었어요? 아까 기품조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일단 저거예요. 조금 이제 집안 환경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품조에 가서 편하게 군사복무식으로 하거든요. 군사복무를 하고 입당을 내서 집으로 돌아오면 되게 이미지가 좋아 보이잖아요. 즉 사람들이 기품조라고 해서 막 풍기문란하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곳에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높은 데 가는 거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김정은이를 만나볼 수 없잖아요. 근데 기품조로 가게 되면 김정은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이거는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많이 가려고 하는데 그 반면에 제가 거기 가게 되면은 부모님들과 한 거의 10년 동안 떨어져야 될 수도 있고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오랫동안 거기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 갇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오디션이나 뭔가 이런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옷 벗고 뭐 흠집이 있는가 상처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뭐 천여 검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실제로 저 했어요. 2번. 진짜? 네, 2번이. 난당하는 게 되게 다르죠? 아니, 해도 돼요. 진짜? 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이제 학생 때 했어요. 이제 그때 천여 검사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무섭죠. 거기다가 이제 남자들이 꼭 보는 거예요. 남자 의사분들이. 그때는 그게 거부감이 들어서 나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게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것도 다 당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막 천여검사하고 막 그때 그랬어요. 네. 저는 막 잘알았지. 아니, 의사가 의사랑 뭐 버저 간호사가 들어와서 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해요. 남자 5명이 여자 10명 세워놓고 뒤로 돌아 뭐 앞으로 돌아 하면서 흉터 검사를 했죠. 그 북한 주민들이 어릴 때부터 그 페니실린이라고 이 엉덩이 근육 주사를 많이 맞아요. 근데 그 엉덩이 근육 주사를 맞으면 그 알이 생기잖아요. 단단하게. 그 감기 걸릴 때마다 북한 주민들이 맞다 보니까 그 알 때문에 수술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수술 자리가 엉덩이에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많이 봤어요. 네. 예뻐야 돼. 그리고 또 뭐 몸매도 좀 돼야 되고 그런 걸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지 않나. 네. 그래요? 민망하네 말하고 나니까. 회전 검사 이렇게 다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냥 마지막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연락이 안 오면은 그냥 제가 탈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탈락이 된지 그런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줘요. 아니면 뭐 저희 집에서 뭔가 토대가 좀 걸렸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을까요?